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. 지금 미국과 한국,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신 분들께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아침에 한번 방송을 했고요. 이런 때는 아침에 그 이슈의 속보가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측근에 대해서 기소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0시 넘어서 그런 그 기소를 했고,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뉴스는 이 기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탑뉴스입니다. 아침에 일단 중요하게 이제 정리를 웬만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속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내용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대통령과 전 대통령, 이때는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얘기합니다. 같은 이슈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4번째 기소가 됐고, 형사 기소가 됐고, 모두 올해에 기소가 된 점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기소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발표도 있지만 법적 도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이번 기소로도 조지아주에서 선거에 진 것을 뻔히 알면서, 이건 이제 뻔히 알면서는 조지아주의 공화당인 주지사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.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하고 여러 수를 써서 이걸 뒤집으려고 조지아주의 선거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13개, 나머지 18명까지 모두 합쳐서 19명이 41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. 8월 25일까지 딱 여루를 주고 스스로 이제 와서 법원에 와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. 거의가 not guilty를 주장을 할 겁니다. 그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기가 힘듭니다. 첫 번째 토론회, 두 번째 토론회 준비하기 어렵지 않겠어요? 이렇게 법원을 드나들어야지 되기 때문에.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사람은 그의 변호사들,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해서, 그리고 백악관의 전 비서실장, 또 법무장관 대행, 이런 사람들입니다. 조지아주의 선거 담당 공무원도. 가장 중요한 것은요, 지금 이번에 검사가 쭉 다른 주의 것과 같이 다 연결을 어느 정도 시켜야지 되는 부분은 시켰는데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. 선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뒤집으려고 했다 하는 건데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갈, 부패조직법, 마피아법이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, 이 마피아법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피아 보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, 백악관에서, 법무부에서,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사람들이 마피아 부하처럼 여기저기 공무원들에게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, 그리고 증인들에게도 위협도 하고, 이러한 모든 혐의,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개의 혐의인데요. 연방에서는 1970년도에 하도 그 마피아 조직 범죄단들이 세련되게 범죄를 저지르니까, 그래? 그럼 우리도 세련되게 한번 기소를 해보겠어 하고 만든 겁니다. 그리고 10년 뒤에 조지아주에서는 주의회에서 역시 조지아주의 조직적인 범죄단도 굉장히 좀 세련돼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연방법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거죠. 오늘 그 애틀란타에서 발행된 그 Journal of Constitution이 바로 이 리코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피아법이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. 자세히 그 설명을 했습니다. 마피아와 아주 조직적인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것. 그리고 검사 자체가 민주당인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그 민주당인 그 바니 월리스, 이 검사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기소할 때는요 다 도깨비 같다고, 무섭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,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조직의 보스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조직의 보스로서
기소할 수 있도록 이번 케이스는 그대로 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피아 보스처럼 그리고 나머지 18명 같이 기소된 사람들은 주 공무원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가짜로 뭐 언론 같은데 뭔가를 퍼뜨리고 했었다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. 또 중요한 것은 브라이언 캠프가 그때도 조지아주의 주지사였고 지금도 주지사입니다. 오늘 드디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발언을 했네요. 2020년 조지아주가 선거 사기가 없었는데도 부정선거였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. 거의 3년 동안 어떤 형태의 사기도 입증하지 못했으면서 아무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이거 사기였습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한다. 우리 조지아주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내가 주지사로 있는 한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가요, 원래는 주지사를 하기 전에 총무처 장관을 했습니다. 총무처 장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를 관장하는 사람이죠.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사실은 총무처 장관 하다가 주지사를 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큼 그를 지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된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부정선거라고 말도 하지 않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. 재선 치를 때는.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. 그런데도 73%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아서 브라이언 캠프가 당선됐거든요. 선거하는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조지아주의 26명의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을 기소하고 나서 오늘은 트럼프가 틀렸다라고 아주 가장 처음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데이빗 펄듀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? 그 사람을 이 주지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후보로 내세웠는데 결국은 안 됐죠.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주지사가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뭐 비난하는데 뭐 어릿광대야 뭐 바보야 등등 많은 얘기를 해도 그때는 꾹 참았습니다. 또 한 사람이 있죠. 총무처 장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방해했습니다. 재선 때. 그런데도 이겼잖아요.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. 법과 헌법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. 그리고 이 총무처 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서는 아침에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렸으니까 이 조지아주의 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 클립 맨 앞부분에 있거든요.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사람은 판사죠. 풀튼 카운티의 판사 이름이 스캇 맥아피라는 판사입니다. 판사가 이 지역의 풀튼 카운티의 이 사건을 맡을 그 지역의 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주지사가 그 자리에 이렇게 놨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브라이언 그 캠프 주지사에 의해서요. 조지아 법대를 졸업을 했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음악을 했습니다. 그쪽에 에모리 대학이 아주 유명하잖아요. 첼로를 해서 학교의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였다고 하거든요. 그럼 대체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고 조지아주의 수족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스쿠버 다이버이기도 하고요. 이글 스카우트입니다. 그리고 전에 그 조지아의 감사관도 지냈는데 뭐 주와 연방 검사였고요. 조지아 북부지검, 뭐 애틀란타, 지금은 이제 풀튼 카운티고요. 판사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재판 날짜를 잡는 겁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검사는 6개월 이내에 그런데 19명이잖아요. 19명 것을 6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는 같이 기소하지 않았잖아요. 이 특별검사가.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메가피 판사가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꼭 뭐 음악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
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리 누드에 대해서 6월 달에 벌금 5,000달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. 법정에서 리 누드도 이번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변호사인데 전 동료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하는데 법원 모독죄로 5,000달러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하면은 이제 대강의 성향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이 온통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데요. 미국 뉴스는 그렇습니다. 뭐 all about 트럼프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여론은 어떤가? 이 여론조사 결과는 메신저와 해리스, 메신저 요즘에 저도 많이 인용하는 매체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합법이냐 불공정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반이랍니다. 물론 이 여론조사는 이번에 어제 그 새벽, 오늘 새벽이죠. 애틀란타 현지 시간으로 하면은 그 기소, 이번 기소가 나오기 직전에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네요. 8월 11일부터 13일까지니까.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이 기소, 또 다른 기소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여론이 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. 50대 50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 기소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,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법적 문제로 사퇴를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5%, 아니다 45%로 사퇴해야 된다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. 민주당과 공화당은 완전히 서로 반대의 입장인데 무당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반이랍니다. 정치적으로 부당하다, 아니면 잘못을 했지, 이런 게 이제 반반이다 하는 거고요. 등록된 유권자 93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고 오차 범위는 3.2%포인트입니다. 여기까지고,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움직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오늘 위스콘신 주에 갔습니다.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는 것 때문에 위스콘신 경제도 이렇게 좋아졌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인데, 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와이 언제 방문하느냐, 그렇게 재난이 있는데 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. 지난 주말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에 그 델라웨어 주에 가서 뭐 휴가를 보냈다, 말하자면 주말 집에 가서 쉬다 오는 거잖아요. 물론 대통령이 쉬다 온다는 것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보고를 받는 것을 뜻하긴 합니다만은, 그래서 델라웨어에 갔어도 뭐 연방재해청장이라든가 하와이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계속 소통은 했습니다.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하와이 언제 가냐 하니까 오늘은 방문하고 싶다, 나와 질 바이든, 그리고 우리는 재난이 있는 지역을 너무 많이 방문해 봤다, 그런데 아는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, 수색 작업 하잖아요. 지금 열흘 동안은 복구 작업도 하잖아요. 그럼 대통령이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또 다 대통령 쪽으로 쏠립니다. 경호 문제도 있죠. 완전히 지금 전쟁터잖아요. 하와이 마우이에 라하이나 그쪽이. 그런데 내가 지금 갈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위스콘신주로 가기 전에도 연방재해청장과 전화통화했고 하와이 주지사와도 전화통화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제 연방 그 피마죠, 재청장이 이번 주말에 하와이로 갈 예정입니다. 아무튼 가기는 가겠죠.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엔 전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간다고 뭐라고 했거든요. 사람들이 아니 거기 지금 복구 작업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, 정치적으로 뭔가를 본인이 일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간다고 뭐라고 하더니 요즘은 대통령이 어떤 행동만 하더라도 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대, 아주 예민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아직은 대통령이 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적어도 그 앞으로 열흘 동안이라고 하잖아요. 열흘 이전에 될 수 있지만 이제 얼만큼 사람들이 숨졌는지, 행방불명된 사람이 1,300명이라고 하잖아요. 그것도 안 됐고 전력 공급도 지금 전부 된 거는 아니거든요. 그 상황에 대통령이 가봤자 굉장히 일만 그르치게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마우이 그 섬에 다른 곳에서도 좀 산불이 일어났고 해서 500명 연방 관계자들이 그 그라운드에 땅에서
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했고 연방 지원도 한다고 했고 또 그곳에서 집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$700씩은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.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마디 했네요. 하와이에 대해서. 마우이 주민 돕기.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서 자랐잖아요. 이쪽 캘리포니아주 옥시덴탈 칼리지 다니기 전에. 그래서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코넬로 갔고 하버드로 갔고 했잖아요.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. 그래서 본인의 트위터 X에 리하이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로컬 단체들을 많이 링크를 해놨답니다. 마우이 스트롱 펀드, 마우이 래피드 레스폰스, 마우이 휴메인 소사이어티, 그리고 뉴 라이프, 카후쿠 INC 이런데 그 섬의 아름다움, 그리고 본인은 또 대통령이었었을 때 가족들이 갔어도 하와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잘한 사람이 왔어 하고 얼마나 환대를 받았습니까? 그런 것. 그래서 나와 미셸 생각, 기도 다 그분들께 보내고 있다. 그런데 생각과 기도를 넘어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. 전 대통령이. 누구를 도울 때는 생각과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. 도울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도와야지 된다는 겁니다. 재건할 수 있도록. 이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얘기고요. 자, 이상 오늘 All About 트럼프 전 대통령 조지아 기소와 이 하와이 얘기입니다. 열흘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새로운 케이스,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케이스라는 거죠.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사면할 수 없으니까. 자,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고요.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강혜신이었습니다.